정인태입니다. 이재명, 김두관, 서른 탄핵 시사, 윤석열 탄핵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 뜻 반하는 행위하면 끌어내려야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 일각에서 지금 탄핵 언급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거기에다가 김두관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통신에서 전했고요. 네, YTN도 보면은 서른 윤 탄핵 소지 충분하다,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거죠. 이런 정황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국민 뜻 반하는 행위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거 세계일보에서 전한 것입니다. 네, 이제 그냥 이재명이 결국에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설정된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황이 이재명이 죽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구속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이 탄핵당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아주 긴박한 외나무 다리를 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지만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제 뒤에서는 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들은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해가지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해서 절대로 내각제라는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국민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짝 위장하는 거죠. 네, 위장하고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내각제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혼자 탄핵을 전개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된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이러한 계산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폭넓게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김진표가 제안하고 있는 지금 개헌, 그리고 김진표가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 이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밑 접촉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유사 내각제가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이재명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바로 그게 이제 내각제 요소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교묘하게 김진표가 위장을 시켜놨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내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계속된 검찰의 이 압박과 그리고 계속되는 재판 속에서 이재명이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단식도 결국에는 탄핵을 겨냥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국힘 쪽에서는 뭐 검찰이 체포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단식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기획 속에는 이 탄핵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 이 위장된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은 국힘 세력들을 한 20명, 30명 포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실권은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는 거죠.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내각제로 가는 이 징검다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과 손을 잡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국힘 쪽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세력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합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타협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모드로 강하게 달려가고 있다. 어제 보니까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 윤석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막 국힘에 대해서 막 말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국힘 쪽에서도 윤석열 회의론이 불거질 거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제 윤석열을 막 직접 까기도 하고 돌려 까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시민 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조직위에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분위기입니다. 전체 분위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당시에 이준석이라는 애송이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한테 국힘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었지만, 지금 보세요.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깨구리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도 더 거세게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고, 유승민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더탐사 녹취록이 국힘을 쪼개놓는 시발점이 될 거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게 왔느냐? 이게 다 지금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 세력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진표를 비롯해가지고 처음부터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초당적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 초당적 모임이 결국에는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지금 해 나가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도 그렇고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고, 이게 참 불행한 거죠.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거고, 이준석이라는 이 작자가 그 딱 판단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윤석열이 들어와서 대통령 되면은 자기도 이제 뭐 한 자리 크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깨구리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탄핵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거 진짜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개헌이 전개가 될 거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분권형 직접민주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그래 뭐 국회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하자. 대신 우리가 직접민주제를 요소를 도입시켜 가지고 국민도 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이런 것이 전개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이제 뭐 500명으로 늘린다, 뭐 600명으로 늘린다,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뭐 대놓고 교수 그 부역자 이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500명, 600명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국민들을 믿지 않아요. 국민들을 하등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직접 민주주의는 뻥끗도 안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주인인 건 맞는데 나도 국민이고 나는 좀 상등 우등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주는 대의민주주의 해가지고 국회의원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귀족 정치를 계속 꾸며나가는 거죠. 신라, 고려, 조선 계속 이어져 왔던 이 귀족 정치, 특권족들이 정치하는 그런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모드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탄핵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이 물밑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급물살을 탈 거다. 아니 뭐 거의 뭐 지금 다 거의 합의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국힘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더 탐사 그 녹취록 통해서 많이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